안녕하십니까. 11번가 검색 서비스의 검색 플랫폼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검색 개발팀의 이주인입니다. 먼저 저희 팀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검색 개발팀으로 현재 11번가의 다양한 검색 서비스를 구성하고 서비스 배포 및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검색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검색 엔진을 이용한 검색 플랫폼 구축 파트, 검색 결과를 서비스별로 빠르게 정제하여 프론트엔드에 전달해주는 백엔드 파트, 검색 결과 페이지를 통해 사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고민하고 구현하는 프론트엔드 파트로 구성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가의 검색 서비스 중 아마존 상품 검색의 플랫폼 구축 과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발표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솔라 클라우드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아마존 검색 서비스를 위해 AWS EC2 선정하게 된 배경, 그리고 솔라 클라우드로 샤드 구성을 통한 클러스터 구축 방법과 통합 클러스터 형태로의 이중화 구성 방법, 그리고 이렇게 구성 시 수십 대의 서버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모니터링 방법 등으로 전체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검색 클러스터에서 특정 샤드 과부하 현상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 사례를 보는 순서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컨텐츠부터 보겠습니다. 솔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픈소스로 아파치 루신을 기반으로 구축된 고속 검색 엔진입니다. 우선 아마존의 모든 상품을 색인하고 검색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이 이 솔라 검색 엔진이고요. 솔라는 한 대만으로도 모든 검색 기능을 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내결함성과 고가용성을 결합하여 다수의 솔라를 클러스터로 설정하는 기능이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를 솔라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솔라 클라우드는 트랜잭션 로그 및 복제, 로드 밸런싱 및 페이로버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분산 인덱싱 및 검색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런 분산 환경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이 샤드와 레플리카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샤드는 하나의 컬렉션, 즉 전체 문서 집합을 여러 조각으로 분할하는 논리 단위고요. 모든 문서는 최소 하나의 샤드에 포함되도록 구성을 해야 됩니다. 레플리카는 각 샤드에 포함될 문서 집합들이 실제 저장되는 물리 단위로 샤드마다 여러 개의 레플리카를 구성할 수 있고요. 이는 색인 및 트랜잭션, 그리고 검색 요청을 로드 밸런싱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보통 그림처럼 두 개 샤드에 4 레플리카로 구성하게 되면 실제 분할된 문서들은 보시는 레플리카에 저장이 되고 각 샤드의 레플리카들은 모두 같은 문서를 복제하여 소유합니다. 솔라 클라우드는 샤드와 레플리카를 이렇게 유연하게 설정하여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구성 예를 들면 전체 상품이 1000만 건일 때 10개 샤드 2 레플리카로 구성한다면 최종적으로 100만 건 색인을 가지는 솔라 노드, 즉 레플리카가 20대 필요하게 됩니다. 아마존 검색 서비스는 AWS EC2 환경에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AWS EC2는 일래스틱 컴퓨팅 클라우드의 약자로 인스턴스라고 부르는 가상 머신을 임대받아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사용자가 필요시에만 인스턴스를 사용하므로 유연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검색 엔진은 수천, 수억만 건의 문서에서 검색 지리에 가장 유사한 문서를 맨 처음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보통 물리 서버로 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맥스 트래픽 기준으로 검색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하지만 아마존의 경우 상품 수나 트래픽에 대한 예측이 어려웠기 때문에 서버 스펙 및 서버 수를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한 AWS로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클러스터 구성을 위해 다양한 구성으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샤드와 레플리카의 다양한 구성 테스트를 위한 환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스펙별 비교와 클러스터 구성별 비교를 하게 되는데 스펙으로는 R5 4X라지, M5 8X라지 등의 이제 구성을 비교해서 TPS의 변화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의 24/2라든가 16/3, 그 다음에 8/3 등의 비교를 통해 최대 TPS를 확인하고 서버의 안정성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구성 테스트의 간단한 예를 설명드리면 우선 스펙 선정을 위해 몇 가지 모델을 비교합니다. 이건 R5 4X라지 스펙 예지인데요.
범용 모델에서 코어 수나 메모리 사이즈를 선택하는 식으로 선정하게 되고요. 이렇게 비교할 스펙이 정해지면 다음으로 비교할 클러스터 구성을 정하여 각 케이스별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EC2가 시간 단축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8샤드의 3레플리카에 M5 8X 라지 스펙의 서버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여 나오는 TPS가 3100이 나왔다고 하면, 그 다음 테스트로는 16사드의 3레플리카로 M5 4X 라지, 즉 코어 수를 줄이고 서버 수를 늘린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TPS가 3300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24샤드의 2레플리카 그리고 R5 4X 라지라는 코어 수는 비슷하지만 메모리가 좀 더 크고 서버 수는 이전 테스트와 비슷한 수로 테스트를 진행해서 TPS가 3500이 나왔다면 가장 좋은 TPS 성능을 내는 클러스터를 선정하게 됩니다. TPS 측정과 더불어 서버 안정성 측면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펙 선정 및 다양한 샤드 구성을 통해 기본적인 클러스터 환경을 구성하고 테스트하지만 실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최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최적의 클러스터를 찾는데 몇 가지 솔라 관련 설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JVM 옵션 튜닝입니다. 힙 사이즈, 그 다음에 GC 스레드, 라지 페이지 등 색인 데이터의 사이즈를 고려해야 설정해야 하는데요. 샤드별로 소유하는 문서 수 및 색인되는 필드 수,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필요한 메모리가 다를 수 있고 GC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테스트 중 관련 지표들을 같이 모니터링하며 예상했던 TPS나 서버 안정성보다 현저히 성능이 안 나올 경우 필수로 설정 튜닝 및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아마존 검색은 지원 GC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존 상품의 특성이 있어 솔라 검색 기능 중 하나인 컬랩스 서치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검색 요청당 상당한 메모리를 요구하고 있어 약 90기가의 JVM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분산 검색 요청에 대한 솔라의 스레드 풀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솔라는 분산 검색 요청에 대한 데드락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 풀의 기본값이 매우 높습니다. 그대로 사용할 경우 많은 양의 요청이 동시에 처리되면서 CPU 및 GC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산 검색 시 데드락 현상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두 개의 샤드로 분리된 클러스터에서 각 노드가 한 개의 스레드만 운영하는 환경에서 동시에 두 개의 검색 요청이 들어올 경우 다음과 같이 서로 응답을 대기하면서 데드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 처리할 스레드 수를 인스턴스의 코어 수와 샤드 개수, 평균 응답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그 다음 조정을 통해 최적의 성능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여 최종 클러스터 구성을 선정합니다. 이렇게 클러스터 구성이 결정되면 장애 대응에 대한 이중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아마존 검색은 A와 C라는 별도 존 분리를 통해 이중화를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C존에 솔라 클라우드 2 레플리카 세트로 하나의 존 안에서 이중화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아마존의 특성상 존에 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존에 장애가 발생하면 검색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존에 대한 이중화도 진행했습니다. A존에 솔라 클라우드 레플리카 한 세트를 추가하고 두 개의 존에는 동일하게 사스와 주키퍼를 설치합니다. 여기서 사스는 솔라 지리식 생성 및 검색 결과를 딜리버리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주키퍼는 솔라 클라우드 각 노드들의 로드 밸런싱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솔라 클라우드를 마치 하나의 존에 있듯이 통합 클러스터로 구성되며 이중화 구축을 완성하였습니다. 단 C존에 장애가 났을 때 A존으로만 서비스가 되고 A존 안에는 이중화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존 장애가 발생하면 A존에서는 오토 스케일 아웃 기능을 통해서 이중화가 자동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오토 스케일 아웃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시스템은 성능 지표 측정 및 장애 징후 판단을 위해 모니터링은 필수 사항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도구로 대시보드를 구축하여 각 기능별 중요 지표들을 표시하고 모니터링합니다.
트래픽에 의한 부하는 오토 스케일 아웃 기능을 통해 자동으로 대응이 되나 검색 에러 같은 휴먼 에러는 모니터링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독의 자동 알림 기능을 이용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고 수십 대 서버를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LB 영역입니다. AWS에서 지원하는 로드 밸런서로 트래픽 분배 현황 및 응답 시간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SAS 영역인데요. 솔라와 직접 통신하는 자바 웹서버인 SAS를 모니터링하는 영역입니다. 기본적인 CPU와 스레드풀, GC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화면이 가장 중요한 솔라 인스턴스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 영역입니다. 클러스터 전체 서버들의 상태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가장 유용하고 많이 보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각 지표들을 하나씩 보시면 일단 CPU 영역, 그리고 스레드 카운트 영역, 그리고 솔라의 각 메모리들 다 표시하고 있고요. 뉴 영역이라든가 올드 영역, 실제 영지시나 올드지시의 시간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의 로드 에버리지 상태를 봐서 CPU가 자원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검색 URL별 요청량 차트, 그리고 응답 시간에 대한 분산 차트, 그리고 요청 처리에 대한 실제 트레이스 상세 분석도 가능하여 다각도에서 전체 서비스의 이상 증상들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오픈 후 초기에 특정 솔라 노드가 CPU 스파이크와 GC 지연 현상을 보이며 전체적인 검색 지연 현상이 발생하였었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특정 인스턴스가 CPU 100%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샤드의 과부하 현상인데요. 이렇게 특정 샤드가 응답을 못 해주면 해당 샤드의 응답을 받지 못한 나머지 노드들에게서 타임아웃이 발생하면서 검색 요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며 반복적으로 CPU 사용률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은 과부하 샤드에 대해서 레플리카를 추가 투입하고 솔라를 재시작해 줌으로써 요청을 새로운 레플리카로 분산시켜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 과부하 발생 확인 시 수동으로 즉각 대응하여 정상화한 후에는 관련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가능한 프로세스를 마련하는데요. 보통 과부하 시점에 엔진 상태를 체크하고 관련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들이 명확히 나오지 않는 경우 이처럼 실제 솔라의 코드뷰까지 확인하여 개선점을 찾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코드 분석을 통해 분산 검색 요청의 방식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이 샤드의 이 레플리카의 예고요. SAS에서 검색 요청을 받은 1번 샤드는 2번에 분산 검색을 요청하고 두 결과를 집계하여 최종 응답을 하게 되는 그림입니다. 전체 샤드에 레플리카가 2개 이상이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레플리카 한 대가 과부하로 응답 불가 상태가 지속돼도 검색이 가능해야 할 텐데요. 그럼에도 왜 전체 클러스터가 데드락에 빠지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검색 요청을 받은 서버는 나머지 샤드들에게 검색을 요청하는데요. 예를 들어 샤드 2번이 응답을 못 해줄 경우 솔라의 요청 스레드 풀이 점차 소진되고 결국에는 정상적이던 노드들도 응답 불가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렇듯 서버 과부하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 검색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토 스케일 아웃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특정 인스턴스의 CPU 스파이크 발생 시점부터 레플리카가 추가되고 인스턴스의 안정화 과정에 대한 오토 스케일 시나리오입니다. 비정상적인 CPU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하면 람다에서 인스턴스 정보를 스케일링 API 서버에 알립니다. 그러면 API 서버는 문제의 인스턴스 샤드 정보를 확인하고 새로운 인스턴스 생성을 람다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새 인스턴스 정보를 받은 스케일링 API는 솔라를 구동하고 레플리카 추가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의 인스턴스와 동일한 샤드에 레플리카가 추가되면 자동으로 색인 데이터가 동기화됩니다. 이후에 문제의 인스턴스 CPU 사용률이 감소하며 안정화됩니다. 모든 진행 과정은 그림처럼 개발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슬랙 웹훅을 통해 전달받습니다. 자동으로 증설된 서버는 수동으로 제거가 가능하지만 이 길 전체 색인 전에 자동으로 제거가 됩니다. 실제 각 과정의 구현은 AWS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였습니다.
우선 CPU 감지는 클라우드워치의 앱노멀 디텍팅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CPU가 60% 이상 증가 시에 SQS라는 큐에 이벤트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람다가 SQS에서 이벤트를 리드하여 인스턴스 정보를 확인 및 구동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람다는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로 이벤트에 대한 응답 코드를 실행하고 기본적인 컴퓨팅 리소스 유지관리 수행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 스케일링 API는 람다로부터 이벤트를 받아 솔라의 구동 및 레플리카 추가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구현되었습니다. 개발 부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는 세일 이벤트 등은 트래픽 예측도 힘든데요. 이런 경우 자동으로 오토 스케일 아웃이 동작하여 안정적인 검색 서비스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런 이벤트에는 포켓몬, 아이폰 예판 등이 있었습니다. 위와 다르게 트래픽이 예측이 되는 큰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랜드 11절이나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평소 트래픽의 3, 4배가 발생하고 이런 트래픽을 소화하기 위해 이벤트 전 스케줄을 통해 스케일 아웃이 자동으로 동작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아마존 검색 서비스 오픈 및 안정적인 운영은 함께 많은 도움 주시고 협업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메일을 통해 문의 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